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가 혹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 시니어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 65세 김모 씨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매일 챙겨 먹던 영양제 때문에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비타민 어가 눈에 좋다는 말을 듣고 3년간 고용량으로 복용했는데 이것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78%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무려 42%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젊었을 때와 달라진 중장년층과 시니어 분들에게는 영양제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 15년간 시니어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영양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년층이 반드시 피해야 할 영양제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A 고용량 보충제, 두 번째는 철분 보충제, 그리고 세 번째는 칼슘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각각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A 하면 눈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비타민 어는 실제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어는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국제학술지 PUBMED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어의 항염 작용과 면역 기능 향상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효과들이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과 시니어분들에게는 비타민 어의 과잉 섭취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노년층이 비타민 어를 과잉 섭취할 경우 간 손상과 골다공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비타민 어를 과잉 섭취해도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해독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어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모 할머니의 경우인데요. 손자가 비타민 어가 눈에 좋다고 해서 3년간 매일 고용량 비타민 A 보충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욕이 없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끼시더니 병원에 가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비타민 A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타민 어가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서 쉽게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잉 섭취하면 체내에 계속 축적되면서 독성을 나타내는 거죠.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비타민 A 독성이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로는 간 손상, 골다공증, 피부 건조, 탈모, 그리고 심한 경우 간경화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의 경우 이미 뼈가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비타민 어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ODS에서 2022년에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노년층의 비타민 A 권장량은 남성의 경우 하루 900 마이크로그램 RAE, 여성의 경우 700 마이크로그램 RAE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비타민 A 보충제들이 이보다 훨씬 높은 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하루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비타민 어를 장기간 섭취하면 간독성과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이 위험 용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통해 비타민 어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비타민 어의 전구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어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어로 변환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반 컵 정도면 하루 권장량의 50% 이상을 충족할 수 있고 고구마 하나면 하루 권장량의 100%를 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영양제는 바로 철분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20년에 발표한 철분 보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빈혈 환자 중 2030%는 철분 결핍이 원인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필요한 영양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이 있으면 무조건 철분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예요. 실제로는 노인 빈혈의 70%는 철분 결핍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성질환, 내부 출혈, 영양 불균형 등이 주된 원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철분을 불필요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PUBMED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철분 과잉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상담했던 72세 이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검사도 받지 않고 빈혈이 있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고용량 철분 보충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 빈혈의 원인이 철분 결핍이 아니라 위궤양으로 인한 미세출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불필요하게 섭취한 철분 때문에 혈중 철분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죠. 철분이 왜 위험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 반응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적정량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과잉이 되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심장, 간, 췌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프런티즈 인 누트리션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2021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철분 과잉 섭취는 장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대장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철분이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성 물질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럼 철분 보충제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 부족을 확인한 후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청 페리틴 수치가 30 ng/ml 미만일 때만 철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NIH에서 2021년에 권고하고 있어요. 또한 철분 보충제를 복용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카페인이나 유제품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분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살코기, 생선, 시금치, 렌틸콩 같은 음식들에는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형태의 철분이 들어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식품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음식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철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영양제는 바로 칼슘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해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00mg 이상의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결석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때 과도한 칼슘이 들어오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신장에 침착되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혈중 칼슘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어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9세 최모 할머니의 경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5년간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드셨는데 신장 결석이 생겨서 수술까지 받으신 적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뼈 건강을 위해 먹은 칼슘이 오히려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킨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충제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을 통해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흡수율도 높이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가장 대표적이고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깨, 녹황색 채소 등도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멸치 국물이나 뼈다귀 국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음식 우선, 보충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채소 2종류와 단백질 1종류를 포함하는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시금치와 당근이 들어간 계란말이,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파프리카가 들어간 닭가슴살 볶음, 저녁에는 깻잎과 상추가 들어간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A, 철분, 칼슘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식품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대부분의 필수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본인의 영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아요. 혈중 비타민 수치, 철분 수치, 칼슘 수치 등을 확인해서 정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만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영양제를 드시는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세 번째로는 올바른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져요. 시금치의 철분은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나 피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또한 칼슘의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 더 도움이 돼요.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하니까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돼요. 특히 흡연은 비타민 C를 대량으로 소모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비타민 B군과 엽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영양소 이용률을 떨어뜨려요.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은 영양소의 흡수와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 상태도 개선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 배출에 꼭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의식적으로라도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특히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NIH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의 과잉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E의 경우 고용량 장기 복용 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비타민 D 과잉은 신장에 칼슘이 침착되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영양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철분은 나이 들어서도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빈혈의 원인은 대부분 철분 결핍이 아니에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빈혈의 70%는 만성질환, 내부출혈, 영양 불균형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4세 김모 할아버지는 빈혈 증상이 있어서 2년간 철분제를 드셨는데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위암 초기로 인한 미세출혈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만약 철분제만 계속 드셨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이처럼 빈혈이 있을 때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작정 철분을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칼슘 보충제는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칼슘이 뼈 건강에 중요한 것은 맞지만 보충제 형태로 대량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통한 섭취가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2022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그룹과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그룹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골절 예방 효과는 음식 섭취 그룹이 더 좋았고 심혈관 질환과 신장결석 위험은 보충제 그룹이 더 높았다고 해요. 이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은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면서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게 되지만 보충제는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오해는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베타카로틴 보충제의 경우 흡연자가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오해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았으니까 약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양제도 우리 몸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특히 고용량 영양제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가 풍부한 영양제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철분 보충제는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후에 영양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우리 중장년층과 시니어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신장과 간 기능의 변화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70% 수준으로 떨어져요.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이 때문에 영양제나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복용했던 용량도 나이가 들어서는 과잉이 될 수 있어요. 간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약물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들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복용했던 영양제를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용량으로 계속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예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할 때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에 추가로 개별 영양제들을 더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 영양소가 과잉 섭취될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비타민 A 보충제나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면 권장량의 몇 배를 섭취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중복 섭취는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세 정모 할머니의 경우 종합 비타민, 칼슘제, 철분제, 비타민 D를 각각 따로 드시고 계셨는데 계산해보니 비타민 D를 하루 권장량의 5배 이상 드시고 계셨어요. 다행히 정기 검진에서 발견해서 조정했지만 계속 드셨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뻔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 점검하기.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영양제를 한 곳에 모아두시고 각각의 성분과 함량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성분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2단계 혈액 검사로 현재 영양 상태 확인하기.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3단계 식단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영양 보충하기. 매일의 식단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시켜 보세요. 특히 아침에 당근 주스나 시금치가 들어간 스무디,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가 들어간 찌개, 저녁에 각종 나물과 함께하는 식단을 추천드려요. 4단계 조리법 개선으로 영양소 흡수율 높이기.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영양소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토마토는 끓여서, 마늘과 양파는 다져서 조리하시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5단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조정.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본인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6개월마다는 혈액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6단계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영양사나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용법 용량을 임의로 늘리지 마세요. 좋은 것이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품에 표시된 용량을 지키시고 가능하면 최소 유효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실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것 때문인지 알기 어려워요. 셋째,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피부 트러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영양제와의 연관성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넷째, 수술이나 시술을 받기 2주 전에는 모든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일부 영양제들이 출혈 시간을 늘리거나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다섯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항상 확인하세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복용 중인 영양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노년층이 피해야 할 영양제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 A 고용량 보충제는 간, 독성과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하시고 대신 당근,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두 번째, 철분 보충제는 반드시 혈액 검사로 철분 결핍을 확인한 후에만 복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칼슘 고용량 보충제는 신장 결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므로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제보다 균형 잡힌 식단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관리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영양제가 꼭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종류와 용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의 축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장년층과 시니어분들을 위한 올바른 식단 구성법과 간단한 운동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양밀도 높은 요리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양제 복용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식단 개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습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